안녕하세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여러분, MBTI 유형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스파크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네, 맞습니다. ENFP, MFP죠. 이 MFP는 제가 이제 MBTI를 공부할 때는요, 정말 오래전이어서 20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기지도 않으실 건데요. 20년 넘어서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이렇게 믿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2% 정도가 ENFP였다고 저희는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제 8.4% 정도 ENFP가 나오고요. 많게는 14%까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외향적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ENFP도 많이 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NFP의 심리 기능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번 편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ENFP의 주기능, 부기능, 그죠?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알아야만이 심리, 역동, 위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알고자 하신다면 ENFP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제로에다가 E 또는 I의 보통 영문 코드의 방향이라고 기록을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코드에다가 인식, 직관적으로 하느냐, 감각적으로 하느냐, 이게 인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하느냐, 사고적으로 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판단이라고 일단 기록을 하시고 마지막에 생활 양식, 보통은 이제 행동 양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외부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P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좀 인식을 하는 인식적 생활 양식이 좀 있는 편이고요. J 같은 경우에는 판단적 생활 양식이 있죠. 그러니까 P이기 때문에 N에다가 E를 영문을 이제 소문자로 써주시고요. 그 옆에 상보적,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다가 I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기능 찾으려고 하면요. 당연히 이제 E니까 앞에 있는 방향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향, 직관이 이제 주기능이 되는 거죠. 내향, 감정이 부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기능, 부기능을 찾고 나면요. 주기능의 이제 반대가 열등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능 반대 밑에다가 반대 표시로 I를 하시고요. 열등 기능, 내향, 감각 기능이 되는 거죠. 정신 기능은. 자, 3차 기능은 방향이 없다라고 MBTI 이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배움을 얻고 또 우리가 선호지표가 아니라 지금 역동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3차 기능에도 방향을 저는 넣습니다. 그래서 외향, 사고가 3차 기능이 되겠습니다. 언뜻 보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마 생각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또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에 대해서 들어보셔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ENFP의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에 대한 의미를 한번 재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향, 직관, NE 이 유형이 정신 기능입니다. 신선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외부,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나 활동이나 경험이나 외부에서 이제 주로 찾으려고 하는 기능이죠.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긴 하나, 호기심이 많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요, 어느 것 하나에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다든지 일을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못한다거나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심리 기능입니다. 외향 직관을 잘 쓰는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NFP, ENTP가 있고요. 가장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INFP, INTP 유형도 잘 쓰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ISTJ, ISFJ, ISTP, ISFP가 있습니다.
내향 감정, 우리가 거꾸로 읽는 거 아시죠? 감정부터 읽는 게 아니라 FI의 심리 기능입니다. 자신만의 생각, 감정, 정서, 가치 등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보유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몰입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고요. 진솔하지요. 예술적인 감각과 몰입 능력이 뛰어납니다. 참고로 이 몰입 능력과 공감 능력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은 그 사람의 반응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본다라면 몰입 능력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어떤 상황,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몰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해서 조금은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좀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자기 감정에만 좀 도취해서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거나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FI, 내향 감정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NFP, ISFP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ENFP, ESFP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ESTJ, ENTJ, ENTP, ESTP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TI, 외향사고의 심리 기능입니다. TE,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TE가 아니라 거꾸로 읽다 보니까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효율성과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을 조직화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추진력이 뛰어나고 일처리가 되게 빠르고 문제 해결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죠. 리더십도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소 좀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하거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외향 사고가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STJ, ENTJ, ISTJ,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ISTJ, INTJ가 있고요.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ISFP, INFP, ISFJ, INFJ가 있습니다. 내향 감각은요, 과거에 자신이 느낀 사건이나 경험이나 느낌 등을 되게 꼼꼼하게 이제 기억을 잘하고요. 그 느낌을 현재에도 활용을 잘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는 되게 현실적이고 안정되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지만 부정적일 때는 좀 너무 틀에 박혀있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고 자기 고집에 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쓰는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ISTJ, ISFJ가 있습니다. 주기능으로 이렇게 쓰고요. ESTJ, ESFJ는 부기능으로 이렇게 쓰면서 부기능 말씀드렸죠. 부기능도 오른손처럼 쓰는 거라서 굉장히 잘 쓰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좀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이건 이제 8기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8기능과 8가지 정신기능을 거의 이렇게 융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MBTI 연구소에서는 조금 안 좋아할 수는 있지만,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차 기능, 7차 기능이 이렇게 5차, 6차 기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ENFP 유형하고 ENTP 유형하고 7차 기능 이제 8차 기능으로 쓰는 ENTJ, ENFJ가 좀 ESI, 내향 감각을 잘 못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NFP 유형은요, 주기능이 외향 직관이고요. 부기능이 내향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사고방식으로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 어떤 주제라도 자유롭게 이야기 꺼내는 것을 즐기면서요.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와 열정이 아주 넘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기를 즐기고요. 되게 사교적이고 친근한 모습을 보이고 관계 형성을 누구와도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가르치고 상담하고 동기부여하는 어떤 일과 과제들을 선호합니다. 당연히 그런 형식의 이제 대화를 선호하겠죠. ENFP의 3차 기능은 지금 방향이 안 나와 있긴 하지만요. 열등 기능이 내향 감각, 그러니까 내향 쪽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외향이라고 보는 거죠. 외향 사고가 3차 기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대화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고요. 세부적인 데이터를 점검하는 너무 소소한 것들을 따지는 것을 지루해하고요. 현실적인 정보만을 근거로 한 아이디어를 좀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않는 경향이 있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안 씁니다. ENFP 유형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요, 권위적인 느낌으로 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장 바로 토론하거나 본론에 들어가거나 그것도 또 논쟁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토대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코치나 멘토적인 역할들을 되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ENFP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응하는 것이 좋겠죠. ENFP와는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이 있잖아요. 사실과 세부적인 사항들, 너무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도서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 해서 의사소통 방식을 제가 발췌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MBTI를 이야기하면 요즘 MBTI를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덕후도 많으시지만 어떤 특정한 유형의 꼬리표를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서로 이제 ESFP님에게 죄송합니다. 모두가 ESFP가 되자 이런 게 아니죠. ESTJ가 되자, ISTJ가 되자가 아니라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헤르만 헬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 좀 뭔가 여러분 너무 이게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역동과 타인에 대한 소통과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고를 겪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요.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야지 굉장히 가장 밝은 대낮이 오는 거죠. 거칠게 말을 할수록 거칠어지고요. 음란하게 말을 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을 할수록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지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달려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울리는지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좀 뜬금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건데요. 저는 곱씹어 읽을수록 딱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참조한 책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런 책들은 솔직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인간 심리에 도움될 만한 추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카르트 톨레의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두 번을 정말 정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한 10번은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책 리뷰도 시간 되는 틈틈이 해 나갈 건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틱낙한 스님의 힘이라는 책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화나 이런 게 좀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지 못하게 남들하게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한 50권 이상 화책을 읽어봤는데 그거보다 이 틱낙한 스님의 힘 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좋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구글에서 퇴사한, 구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내면 탐색을 이야기했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책도 괜찮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엮었는데요. 마음이라는 책도 오래된 책이지만 참 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체인철 교수님이 쓴 책 프레임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사고를 바라볼 때 어떤 틀을 보잖아요. MBTI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네가 ENFP니까 또는 그죠? ENTJ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틀,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틀 안에 이제 갇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프레임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도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내용이어서요. 좀 보시면 10가지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뒷이야기들을 다뤄놨는데 참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하면 보통 이 심리학이 정신분석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죠. 정신분석애로의 초대,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이트를 굉장히 너도 나도 막 비난을 하지만 프로이트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함께 했던 융이라는 여러분 MBTI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융심리학, 그러니까 인문입니다. 인문. 나머지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요. 융심리학 인문만 보셔도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저는 천재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다 담겨있는데 그 책이 2세밖에 안 나간 거예요. 3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쓴 책입니다.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해서 저처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좀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내용이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좀 그냥 대충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 그죠? 그냥 나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나가 누구인가? 사실은 이 자아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삶의 실행 행동을 자기 삶에서 적용해 나가시면서 최적의 자신을 찾아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SNS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나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또 한 개인의 어떤 정신 역동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오늘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